이재명이 협박하자 딱 40분 만에 줄지어 무릎 꿇은 판사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고 오늘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독수 예비 후보가 오늘 6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을 했지만 일단은 합의된 사항은 없이 일단 끝났습니다.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가량 회담을 했습니다. 의자 달랑 2개 놓고 회담을 했는데 회담이 끝난 뒤에 이제 대변인에게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이. 그래서 한독수 후보 쪽 이정현 대변인은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고 이제 이것은 오늘 이제 1차입니다. 빈손 종료, 합의된 사항은 없다. 그리고 한독수 그 후보가 이 말은 또 계속했다고 합니다. 당에 이름하겠다. 그러니까 이 그 단일화 룰, 방식 같은 것을 시기 이것을 모두 다 당에 이름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빨리 합의 단일화가 안 되면은 이재명이 지금 다시 마치 기사 회생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대법원에서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파기환송심 서울 고법에서 형사 7부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마치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15일 날, 5월 15일 날 일단 재판을 열겠다고 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막 진행을 했죠. 이 재판 기록도 집행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뭐 폐문부재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고법도 제대로 하는구나. 제대로 해서 다시 이것이 자격 박탈형이 나오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은 그 대선 전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상고를 할 때 이재명이 시간을 끌 수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송심에서 유죄, 자격 박탈형의 유죄가 나오면은 이 대선에서 엄청나게 이재명의 표가 날아가겠구나. 저는 1000만 표까지 날아간다. 이게 여론전을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나오면은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되는 한 달 만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드는데 극성 지지층 아니면은 누가 표를 찍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여론전을 펼치고 그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고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인데 후보들은 그 후에 이 후보가 결정 단일화 되면 하는 것이고 그 당 지도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후보 단일화에 개입을 해서 마치 이 본인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여기 계속 재판부를 압박을 했죠. 조희대 대법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무슨 뭐 탄핵하겠다, 공수처 수사받아라, 뭐 청문회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뿐이 아니고 고법 판사, 서울고법 형사 7부 판사 3명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선고도 안 했고 첫 재판도 안 했는데 탄핵하겠다. 도대체 무슨 사유로 판사를 탄핵을 하죠? 그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탄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대로 거기서 맞서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판사들이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줄줄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재명 앞에. 이재명이 집권하면 무슨 불이익을 그렇게 받을 게 있다고. 40분 만에 이재명 재판 연기 결정을 내렸다. 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원래 6.3 대선 그 전인 5월 15일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6월 18일 저 뒤로 대선 끝나고 15일 뒤로
연기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1차 공판을 15일 열겠다, 5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에 깨갱 꼬리 내리면서, 그리고 기일 변경 신청을 낸 지 40분 만에 이재명이 이거 나 재판 못 받아. 나 저 선거해야 돼. 저 대선 후로 바꿔줘. 그 신청서를 낸 지 40분 만에 예,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잡아들이죠. 대선 후 15일 이후에. 자, 집권하면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 이야기죠. 그리고 막 좌표 찍어서 막 개딸이 공격을 할 거. 그 민주당이 나쁘죠. 판사들의 좌표를 찍게 만들고, 뭐 부장판사 이름, 그리고 뭡니까? 이 판사들, 그 다른 두 판사들, 배석 판사들 이름, 이거 전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좌표 찍어 놓고, 그러니까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주 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가지고 노는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사법부가 그에 맞서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대장동 재판, 그다음에 그 대북송금, 위정교사, 이 재판도 다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 결정 나고 나서 고법에서 이거 하고 나서 대장동 재판, 그것도 그럼 대선 후로 연기, 그 대장동 재판부에서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부가 입법부의 공갈 협박에 그대로 넘어가서 법대로 하지 않고 마치 그 이재명 쪽에 충성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까지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자, 그래서 이게 연기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서울고법 형사 7부입니다. 부장판사 이재권, 오늘 오후 12시 4분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회를 대선 후로 변경한다.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 지금 국민 우롱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5월 15일 날 재판을 결정할 때는 그러면 이런 원칙이 없었나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놓고 지금 이것을 협박에 밀려가지고 그 대선 후로 미루면서 무슨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오늘 오전 10시 25분에 이재명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40분 만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대선 이후를 밀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차피 파기한 중심이 대선 전에 선거가 나도 이재명 출마에는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파기한 중심에서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뭐 분명히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이재명이 자기 박탈형이 나오면서 유권자들이 불안해하죠. 굉장히 불안해하죠. 중도청이 그래서 제가 수치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그 예상이 되고 대법원 선거가 있고 파기한 중심 선거가 예상이 되니까 중도청이 빠져나간다. 첫날부터 제가 11% 빠져나간다는 그 수치를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선거가 잘 됐다고 하는 쪽이 더 여론이 많고 그 안에서는 2030들 또 서울 충청권 이 캐스팅 보트를 지는 중도청이 이 판결은 잘 된 것이다. 그런 여론이 민심이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잘 됐다고 민심이 그렇게 받쳐주면은 그러면 고법원이 파기환송 받았으면 서울 고법에서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원래 날짜를 정해놨는데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걸 또 협박받는다고 해서 이 철회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 사법부를 앞으로 누가 믿습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자기 재판 미뤄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시기다. 법원이 대선 운동 기간에 재판을 하는 건 국민 주권 행사에 대한 방해다. 그러면 이 범죄 혐의 다 저질러 놓고 재판 받을 때 나 선거에 출마할 거야. 국민 주권 방해하지 마. 선거 재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또 이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부터 이 법원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지만은 그 전에 법원들이 보이는 행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판사들이죠. 완전히 이재명의 위세에 놀렸어. 아니면 뭐 그때 대장동 이 변호사들처럼 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법원에서 보이니까 이제 아나무인입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쏟아집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재판 정지한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헌법 84조 그 해석 논란이 있는 헌법 84조를 무력화해버리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거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거부권을 행사 안 하니까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 다 중단되는 거죠. 법이니까. 그게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또 뒤늦게 뭐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봤자 헌법재판소 이재명 자기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을 텐데 그러면은 이재명 세상이 그냥 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하겠다. 법사위 또 통과시켰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14일 날 탄핵 청문회죠. 탄핵 청문회. 청문회 그대로 열겠다. 뭐 쏟아집니다 지금. 심지어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한다.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자꾸 기각이 되니까 지금 검사를 징계하는 그 주체는 검찰총장밖에 없는데 여기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킨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또 법을 만든다. 그러면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이재명이 법무부 장관을 누굴 시키겠죠. 뭐 정청래를 시키든지. 그러면 거기서 검사들을 다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재명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검사들. 이게 지금 대장동 위정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해서 이미 통과가 됐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자, 이 상황에서 또 뭐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해서 이 허위사실로 재판 대법원에서 재판이 받고 있는 남겨놓고 있는 이 공표죄를 개정을 해서 그 이재명이 위반한 거 빼버리면은 이재명 면소가 된답니다. 면소. 법이 없어져 버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법이 없어지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극악무도한 일들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대선에서 떨어뜨려야 되죠. 떨어뜨려야 됩니다. 떨어뜨리려면은 정말 어떤 개인의 욕심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이재명 떨어뜨리기 위해서 단일화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가 뭐 무소속은 출마 않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돼서 김문수 후보가 나갔어. 그럼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이 대결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덕수 쪽에 지지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럼 그 사람들의 이 한덕수 후보가 전폭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은 두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김문수 후보 혼자 출마를 한다면은 한덕수 후보가 필요한 것이죠. 한덕수의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1차 때처럼 이렇게 서로 일종의 뭐 감정이 좀 상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재명에게 그냥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11일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일
오전부터라도 오늘 양쪽의 입장을 서로 들었으니까는 들어와서 캠프와 회의를 해서 내일부터 다시 이 단일화를 위한 이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국회에서 있었던 거의 뭐 정치적 난동 같은 민주당의 그런 포커를 보면서 이게 지금 단계에 이런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다 정치보복 대상입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그래서 남은 기간 어쨌든 이 에너지를 최대한 모으는 그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봅니다.